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은 안전하다는 패러다임이 깨져버렸습니다. 1697년 그때까지 전 세계인 누구나 백조는 하얗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까만 백조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조, 스완 이야기하면 다 누구나 하얗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호주를 방문합니다. 1697년 호주를 가고 깜짝 놀랍니다. 아, 글쎄, 화이트 스완과 똑같이 생긴 블랙 스완이 있었던 겁니다. 백조가 까맣다. 그 전까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조가 까만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의 이 95% 신뢰도, 99% 신뢰도를 가지고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계의 밖에 있는 0.1%, 2%의 익스트림, 극단이 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극단이 세상을 결정하는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본이 이와 같은 대규모 강진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글로벌 금융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상황, 그것을 우리는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자스민이라는 꽃입니다.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이 이 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3년 독재 정권을 그렇게 쉽게 맥없이 군사력도 아닌 트위터 하나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6세의 젊은 청년이 튀니지에서 과일 행상을 하다가 정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 울분에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이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상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이 익스트림의 세상이 21세기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은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 위기를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9세기를 지배했던 영국, 자기 나라 영토의 150배가 되는 식민 영토를 개척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어서 100년간 호구하고 자기 권력을 누리던 그 권력을 이어받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군사력, 정치력을 앞서서 전 세계를 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되면서 2008년 이후 모든 권력과 돈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브릭스라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4개 국가만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이 국가와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제 권력이 바뀌면서 커다란 미국과 유럽이 지배했던 세상이 지금 미국이 작아지고 유럽이 정체되고 있고 아시아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곧 오면서 아시아나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 정리판입니다. 보십시오. 9만 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취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000년 동안 농업사회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50년간 1776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 지식정보화, 지금 우리가 창조혁명으로 이끌어지는 감성 경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세상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이거죠. 자, 보십시오.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사회와 산업화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의 기준은 천석지기, 만석지기, 땅의 크기가 큰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부의 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 공장의 크기를 크게 하는 곳이 부자였습니다. 요소 투비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투비해서 공장을 크게 짓고 조립 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24시간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시대에 부의 원칙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 미저블한 것의 가치입니다. 하드한 것의 물질, 하드한 것의 가치를 키우는 시대였습니다. 이 하드한 것의 가치를 키우던 것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키우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텔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것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승자의 법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감성과 경험의 시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롤프 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그거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의 사회가 지금 전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 반도체가 1980년대부터 개발돼서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드 껍데기 위에 IT 시스템을 결합하는 컨버전스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스 세상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승자, 부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컨버전스, 어떤 창조성이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역량을 미래형으로 바꾸는지.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 하드한 것의 시대가 이제 지식의 힘으로 소프트한 것의 시대로 가서 소프트한 시대에서 또 뭐가 바뀝니까? 소프트한 것의 시대에서 이 IT 시스템이 붙으면서 스마트 시대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 그리고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진화의 역사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시장에 맡깁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지 말고 규제하지 말고 시장의 메커니즘대로 내버려둬라.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1969년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야 봐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시장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부가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곳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새로운 수정자본주의. 케인지안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뭘 했냐? 케인지안 시대 유럽은 이때 100년 동안 대호황을 만든 유럽은 지금 경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복지, 사회주의 운동이 대거 일어났습니다. 나눠주자. 그래서 정권이 또 다른 연장을 위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지금 후세들이 그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야, 그거 봐라.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해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제대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 문제가 바로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오일 쇼크입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정부가 계속 싸우고 규제 빡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일 쇼크에 의해서 봐라. 정부가 못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 정신이 뭐가 되느냐? 바로 작은 정부가 됩니다.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대처리즘 이게 세상의 지배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시장 만능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의 탐욕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비시장 영역까지 시장주의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급기야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고 2008년, 2010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자본주의가 뭐냐? 그것은 깨어있는 자본주의다. 따뜻한 자본주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본주의 4.0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키워드로, 정부가 아니죠. 다음 대선 주자들이 키워드로 제시하는 게 경제민주화다.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다. 얘기합니다.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다. 이 전까지는 폴리티컬 디모크라시,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경제민주화. 어떻게 기업이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고 동시에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해 낼 것이냐. 세상의 같이 함께 터게더. 어떻게 같이 발전하고 같이 행복할 것이냐.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세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시위, 런던에서 일어난 폭동,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진 사람, 대기업에 대한 분노고 그리고 폭발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살아가는 새로운 지혜를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가지 거대한 변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걸 치워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혹시 이거 좀 치워주실 수 있나요? 자, 5가지 체인지다. 왜 이럴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넥스트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 세상은 원웨이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웨이 사회를 우리는 수직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사회의 특징은 뭐냐? 산업화 사회, 수직사회의 특징은 뭐냐? 관료주의, 그리고 하이어라키, 군대 조직. 막스 베버는 관료주의가 산업화 시대의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면서 세상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착착착착착 기울어요. 완전히 기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기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우리는 수평사회라고 합니다. 이 수평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수평사회는 파트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A를 이야기하면 상대방한테 B를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A만 내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왕따를 시킵니다. A와 B가 있는 파트너. 이 쌍방향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조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소통을 하고 기업과 고객이 소통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소통하고 교사와 학생이 소통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웨이 시스템을 못 만들면, 기업도 투웨이 시스템을 못 만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투웨이 시스템을 못 만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 많이 와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문자를 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나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에 대해 엑셀런트한 피드백이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투웨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빅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이 탑다운, 원웨이 사회에 가장 익숙한 것은 공급자가 자기 생각을 탑다운적으로 자꾸 푸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기 책상 위에서 고민한 아이템을 시장에 자꾸 푸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속을 만들고 조립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걸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장에 내놨더니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대박이 나지만 시장에서 대박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푸시의 방식을 뭘로 바꿨냐? 풀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푸시라는 것은 미는 거고 풀이라는 것은 당기는 겁니다. 이게 당겨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풀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받느냐?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핸드폰을 먼저 10개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하는 것이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디자인해서 먼저 공개를 합니다. 자,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지금 핸드폰을 사신다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거 사겠습니까? 다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이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그 제품은 이미 고객의 생각을 먼저 읽은 거죠. 고객의 생각을 먼저 읽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요. 그 제품의 설계도를 엔지니어에게 줍니다.
엔지니어 여러분, 고객은 지금